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누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해 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지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변명이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한국당을 싸잡아서 질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공무원들과 한국당과의 교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한 셈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한국당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이런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지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작심한 듯 강력한 경고도 하고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29일 날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 외교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30일 날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대통령 스스로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30일 날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향해서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과 상식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붙이고 있는데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갈 분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 아니신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무엇이 국정의 기본이고 무엇이 올바른 상식인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29일 날 외교 무능, 외교 실책을 덮기로도 하는 이런 의도된 아주 기획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익 훼손이 아니라 정상 간의 회담이 제대로 안 된 체면 훼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칼날을 세웠습니다. 전희경 대변인도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외교 폭망도 야당 탓해보려는 대통령, 기본과 상식에 입각해서 정의용 실장, 강경화 장관 경질부터 해야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정파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무대 삼아 야당 저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본과 상식을 깨는 것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 탓하기 전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뗀 것이 어떻게 기밀 누설이 될 수 있는지 거짓말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균열이라든지 그리고 대일관계 최악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의 무시라는 외교 폭망 사태부터 바로잡는 것이 기본과 상식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그렇게 역공을 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도 한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양국 간 심각한 균열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실을 알리고 대비를 촉구하려 한 것인데 오히려 문제를 정파적으로 만들고 키우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실정에 대한 반성도 없고 더 잘할 마음도 없이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공직사회와 야당을 향해 겁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지경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본과 상식을 야당을 향해 이야기하시려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난 외교안보라인 정영 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 제발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기밀 누설 주장이 과연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을지 태국 국무회의 발언의 핵심은 한국당이 국가의 외교 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지 강효상 의원이 지난 5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조목조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 2일 날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5월 28일 한국을 단독 방문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청와대가 아직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 때문에 강효상 의원이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 문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5월 말 단독 방한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볼턴 보좌관 혼자 올 필요는 없으며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있었던 한미 정상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방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5월 25일과 28일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할 때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뭐 다 이때까지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나온 이야기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 다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한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메시지 발신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상황에서 한미 공조가 굳건하다는 것을 두 정상이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도 뭐 문제가 별로 없죠. 근데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반응한 다음에 볼턴에게 검토해보라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국무장관한테 검토를 시킨 게 아니고 존 볼턴한테 검토하라고 그랬다는 거. 이게 미국 내에서, 백악관 내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만약에 한국을 간다면,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일정이 바빠서 즉시 떠나야겠지만 주한미군 앞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제안한 것은 지난 4월 10일 날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인데 미국 측은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7일 날 정상 간 통화를 위해서 종래의 애매한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 여기까지가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하나 더 이제 뒤에 이제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한미동맹과 최근의 남북 상황,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비핵화 협상 등 여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지만 지난 워싱턴 회담에서와 같이 무기 구매 약속 같이 방안이나 회담 그 자체를 대가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권 같은 국익을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을 나중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 간 통하고 전혀 관계없이 강효상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즉시 떠나야 되겠지만 주한미군 앞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 당혹감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저렇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우리 와이타임스가 6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단독 분석 기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월 달 트럼프 방한, 정상회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번 6월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건 회담이라기보다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 환담 수준이 될 것이고, 그것도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평택기지에서 잠깐 마주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바라는 1박 2일 일정을 미국 측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6월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발표한 내용도 없다라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락한 국격의 실체를 드러냈고, 또한 국을 외교의 실상이 드러난 것에 대한 창피함과 당혹감 때문에 저렇게 청와대가 반발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락한 국격, 국가라는 애교가 바로 국가 기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강효상 의원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외교기밀 누설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대로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기밀 누설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국가 간 외교 문서는 30년간 비공개를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국제 외교 관례상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민간인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TF입니다. 비공개 문서인 위안부 문제 합의문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됐고, 더불어 한일 관계,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야기해가지고 우리의 지금 국가 안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작년 1월 20일 날 우리 와이타임스에서 외교 문서를 2년 만에 공개하는 미친 정권이라는 기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한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된 외교 기밀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역시 반일 프레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다 그러면 외교 기밀을 다 볼 수 있는 야만적인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청와대 캐비넷 문건들을 생중계까지 하면서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기밀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물론입니다. 네 번째는 각 부처에 설치된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있었죠. 근데 특별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비밀인가 취급도 없는
비밀인가 취급 자격도 없는 민간인들이 그야말로 공개돼서는 안 될 기밀까지 모두 열람을 했습니다. 특별히 국방부의 경우에는 적폐청산년 이후로 군사 기밀을 21번이나 봐야 된다고 의결했고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미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손혜원에게 지역구를 넘겨줬던 정청래 전 의원이 작년 1월 8일 MBN의 판도라에 출연해가지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018년 1월 4일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니까 정청래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예능이니까 과하게 부풀렸다. 그런 발뺌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예능이 아니라 팩트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 와이타임스 논평을 통해서 다 말씀드린 바 있죠. 진짜 기밀 유출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누구에게 기밀 유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 누설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랬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대통령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실 걸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기밀이고 무엇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까? 강효상 의원이 발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숨겨야 할 기밀이고 앞에서 열간 저 5가지들은 과연 지킬 필요가 없는 기밀들입니까? 어떤 기밀들이 훨씬 더 중요한 기밀들이고 공개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밀 누설을 말합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